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게 달라졌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또 번잡스러우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야, 이거 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지금 원래 사용하던 스튜디오가 대대적인 공사를 좀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게 뭐 중간에 끊긴다, 멈춘다 이런 시스템 다 정비하려고 아, 그렇죠. 저희가 대대적인 좀 예. 투자와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당분간은 이 녹방인 줄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네. 라이브로 여러분들 그 라이브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죠? 라이브? 네. 뭐가 있을까요? 라이브. 박 팀장님한테 뭐 시키시면 할 예. 겁니다. 한번 시켜 보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새로운 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아.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사실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이 어떨까 우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딴 데서 안 해주지 그렇죠. 않으세요? 예, 주호 앵커님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달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거 시켜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네. 괜히 여기서 뭐 춤춰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이런 되지. 큰일 나죠. 노래해라 이런 건 좀 아닌 거. 소리가 좀 작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햄버거 쏘세요. 이거는 햄버거 쏘는 건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생방인지 녹방인지 쏘고 싶은데 네. 증명이 안 돼서 못 하겠네. 진짜 아쉽네, 아쉬워. 예. 다들 그러신가 보네. 아유. PD님 혹시 제 목소리 많이 작게 나오나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대요. 네. 여러분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라고 마이크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먹어도 됩니다. 얘기하다가 배고프면.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 씨가 된다고 지금 춤 한 번만 춰달라고 아이고, 하는데 참. 해결됐다니까. 예. 해결됐다니까 오늘 춤은 안 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뉴스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시죠. 우리 업데이트를 좀 하고 업데이트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뉴스로 하나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같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예, 보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 달 보셨어요? 달. 아니요. 달이 보셨던 분들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주황색 빛으로 네. 엄청 크게 그렇게 됐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일단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허무할 수가. 예. 자, 이제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난주도 정말 굵직굵직한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FOMC 또 금리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또 나올 것이고 목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목요일이 애플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옆에 또 팔란티어 우리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또 봤었죠. 그렇죠. 예, 몇 바닥이었죠? 17중 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를 이날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시간일 것 같고요. 또 화요일 같은 날도 보게 되면 AMD나 뭐 화이저나 이러한 기업들, 캐터필러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들. 네. 예,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도 보이고요. 뭐 크록스도 보이고 진로우, 뭐 애쉬, 뭐 로쿠, 뭐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법한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상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30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151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래서 31일, 1일, 2일, 3일까지 쭉 더하다 보면은 한 1,500개에 해당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은 수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뭐 바쁜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변동성도 아마도 좀 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그러게요.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변동성을 좀 예측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어떤 빅테크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 정말 실적이 다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 한번 잘못 얘기했다든지 뭐 잘못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약간 기대치보다 좀 미스하거나 좀 기스가 좀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차없이 뭐 두들겨 맞았으니까. 맞아요. 예, 이번 주에 그 어떤 심리 상태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아직은 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도
시장이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왔나? 언제쯤 바닥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번 주 글로벌 라이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가 보이게 되고 데드 레코닝 아마 많은 분들께서 네. 아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했는데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화 속의 AI 위협을 보고 네. AI 보안 행정명령을 사인하는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영화 봤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영화를 영화 봤는데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인공지능 빨리 해야 되겠다. 오. 빨리 이거 행정명령 시행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사실은 안전 보안 표준을 좀 개발하고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도입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감독하기 위해서 연방기관에 광범위한 목록을 좀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 개발을 좀 안내하는 좀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이번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인공지능이 최근에 너무나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AI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AI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쓸 만큼 네.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긴급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는 사실 경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바이든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의 원천이다라는 뉴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기사 네. 내용이 있었는데 이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죠. 제프 지엔츠가 바이든이 이 기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직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움직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향후 AI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규제나 이런 부분으로 또 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사진과 함께 같이 좀 볼 예정인데 사실 이 명령이 국방생산법을 사용해서 이 주요 AI 개발자가 안전 테스트 결과 및 기타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네. AI 개발자의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 AI에 대한 어떤 안전 테스트나 어떤 이제 이 AI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모든 부분을 정부랑 공유하게끔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떤 식으로 쓸 거고 네. 어디에서 이용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정부한테 계속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사인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 외의 기업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어떤 이제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또한 미국 행정법 아래에 두겠다라는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은 올 초부터 지난 두 달 전이죠. 2달 전에 벌써 딥페이크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네. 얼굴 바꾸는 그렇죠. 거. 예, 네.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시면 진화하는 AI 기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열받았구나.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열받았어. 왼쪽에 푸틴과 손잡고 뛰는 모습. 네. 자, 오른쪽에 이제 버드라이트 맥주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넣어서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지금 버드라이트가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동성애. 동성 네. 관련돼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죠. 브랜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자기의 얼굴 또는 본인 얼굴 외에도 정말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의 얼굴들을 넣어서 많은 영상이 유포가 되다 보니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예,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 지속적 경고는 해왔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올해 초에 사실 딥페이크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의 영상도 정말 많이 회자가 될 만큼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소비자들 또는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리얼하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에 같은 거 보게 되면 말하는 그 왼쪽에 어떤 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을 만약에 덮어 씌우면
오른쪽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AI다라는 어떤 워터마크 이런 부분을 꼭 심어야 된다. 어느 네. 기업에서 어떤 AI 기술을 썼는지를 이제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번에 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정보를 전달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보안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안보적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안건 회의가 사실 최근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회의도 있을 것이고 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 행정부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 회의가 30분이 잡혔었대요. 근데 70분까지 늘렸답니다. 연장을 했대요. 너무 이제 할 말이 많고 네.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이제 대변했다. 여기서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내놓으면서 사실은 3초의 어떤 대화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대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우리 봐야 된다. 사실 우리는 그 뭐 아무래도 이제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정제해서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만약에 누군가가 이 딥페이크로 얼마나 제가 그 현실에서 그러니까 구분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푸틴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그런 영상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위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가짜 뉴스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 가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거 그냥 딥페이크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이미지 타격을 이미 받았는데. 네, 예, 그런 어떤 불상사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뭐 차단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AI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조금은 어찌 보면 약간 옥죄는 그런 규제를 이번에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고 향후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나라로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중국에서 딥페이크로 뭔가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예. 사실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죠. 네, 시작은 맞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중간 평가 한번 해야겠죠. 네, 바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팩트셋 자료를 10월 27일자 기준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어떻게 지금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이번 주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섹터별로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녹색이 지금 실적 예상치보다 상회한 기업들 수예요. 근데 섹터별로 지금 IT 기업 지금 기술주 섹터 95%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너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90% 가까운 그러한 이제 그 비트한 실적을 비트한 그러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 노란색 부분은 예상치와 이제 부합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가가 그럼 이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나? 그렇진 않죠 또. 네, 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아마 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과와 시장의 어떤 심리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 한번 중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월 30일자 예상치였습니다. 이제 네. 성장에 대한 이제 어닝에 대한 이제 성장을 9월 30일 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크게 비트하고 있는 최근에 제가 곤색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좀 비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주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또 새로운 또 수치가 발표되니까 그때 가서 또 마지막 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거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지난 9월 30일보다 좋았고, 예. 그렇죠. 컨슈머 디스커머 그러니까 재량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도 좋았고, 아마존이랑 뭐 테슬라 같은 거 들어. 테슬라는 좀 마이너스였을 것 같고, 자 파이낸셜 좋았고, IT 좋았고, 유틸리티가 좀 나빴네요. 그렇죠. 유틸리티 좀 나빴고, 다른 거는 뭐 예상보다 그렇게 유의미한 건 없어 보이네요. 예. 자, 그다음 매출 성장도 한번 보실게요. 매출 성장 보시게 되면 지금 컨슈머 임의 소비재 맞네요. 예, 임의 소비재가 거의 뭐 비슷한 보합을 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 뭐였었죠?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니야, 디스크리셔너리. 디스크리션. 발음이 안 돼.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저 미국에 살다 왔는데 지금. 예. 자, 하여튼 그렇고요. 네. 자, 그다음에 IT 기업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괜찮은 그러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금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보다 실제로 까보니 오히려 괜찮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를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자, 올해 이제 지수 ETF 수익률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가장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S&P 50이에요. 50. 그러니까 상위 50개 기업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S&P 100, 100개의 기업, 상위 100개. 그다음에 S&P 500. 자, 이 순으로 지금 어떤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상위 50개 하면은 많은 빅테크의 기업들이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의 상위 50개 기업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또 시장을 이끌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중간 점검으로 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 또 준비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S&P 500이 7월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어요. 예, 10%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10%가 넘게 되면은 이제 조정 국면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20%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이제 약세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마이너스 10%대에 왔기 때문에 S&P 500은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구나를 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 조정 국면을 볼 수 있는 퍼센티지가 지금 1928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0% 빠지는 그 구간은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빠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약 1.6년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보통은 1.6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이러한 조정 국면이 좀 나오더라. 예, 그런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내려갈수록 정말 확률이 적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조금씩 확률이 적은 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는 또 매수 타이밍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또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S&P 500의 흐름을 한 번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한번 제가 자료를 갖고 났는데, 지금 자산 시장의 수익률 정리예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022년 정말 빨간 것으로 막 도배가 됐죠. 도배가 됐고, 이 와중에 오른 건 뭡니까? 오른 게 현금이 좀 올랐어요. 달러가 강세였네. 예. 달러 강세. 예, 지난 그래서 2022년 1.4%.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그리고 원자재. 예, 원자재가 거의 19.3% 올랐어요. 예, 작년에 뭐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2018년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었던 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좋습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지금 녹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뭐 이거 보면서 또 알았는데, 비트코인이 저 몇 프로예요, 저게? 어디 있습니까, 비트코인? 맨 위에 103%입니까? 103%가 올랐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네. 2011년부터 23년까지 누적 수익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 1000만%. 예, 누적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 1000만%. 1000만%입니다. 예, 그 비트코인이. 이걸 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도 네. 613%가 올랐어요. 지난 누적 수익률만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표들도 한번 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성장주 제일 왼쪽은 이제 티커, 이제 ETF 티커예요. 티커 보시면서
이 티커가 무엇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누적 수익률과 최근 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2022년부터 23년까지만 제가 쪼개가지고 네. 예, 최근 것만 좀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마무리 했고, 네, 저희 이조 기자님 또 저는 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4.9%의 성장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봤잖아요.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아니 돈 없다는 거 아니었어? 막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했길래 GDP 성장률이 4.9%가 나왔냐.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 그 특파원께서는 저희 3프로 글로벌 특파원은 또 이제 그 말을 했었잖아요. 진짜 쇼크다 이거는. 성장률 쇼크다. 예. 아니 4.9%면 거의 중국 성장률인데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4.9%의 중국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미국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 성장률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때마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면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그리고 지출을 왜 줄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걸 잠시 후에 이거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 일자리와 급여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과거에 이제 막 뭐였었죠? 대퇴사 시대. 그때에 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전히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가 거의 1.5개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나가면 충분히 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아직까지도 맞다는 거죠. 그런 네. 믿음에 대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고 임금 상승률이 지금 4.2%예요. 근데 우리 물가 상승률이 3.7%잖아요. 그러면 물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지. 물가 오르는 것보다 내 임금이 훨씬 빨리 오른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를 굳이 줄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좀 자잘한 대출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 원이다. 근데 이 집의 가치가 한 2억 정도 올랐다. 그럼 내가 기존에 대출 받았던 거에 비해서 담보 가치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금액만큼의 어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집값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죠. 거래가 없어졌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집값이 사상 최고치니까 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진 거고 이 집을 토대로 자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뭐 문도 고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미국인들이 실제로 집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모기지 주택의 90%는 현재 이자율 6% 미만이고요. 미국 가구의 3분의 2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 2가 자신의 집을 토대로 계속해서 또 뭐 리파이낸싱을 하고 뭐 하면서 돈을 쓰게 된다면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정부에서 줬던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돈 쓸 구멍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미국 가구들이 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늘었다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그 저축이 우리가 많이 소진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아직 대출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출을 아직 덜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안 받은 건 아니죠. 예. 요즘에 뭐 카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도 늘어나니까 대출 안 받은 건 아닌데 네. 저축이 아직 다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저축 아직 만약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한 게 2.1조 달러였다면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가 1.9조 달러였었거든요. 그 쓴 돈이. 그럼 0.2조 달러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 말은 아직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다는 거니까. 아직 대출 받을 여력까지 생각해 보면 쓸 돈은 좀 남아 있다는 남아있다. 네. 그 분석을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자,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미국. 그러니까요. 예.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좀 굉장히 아이러니했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뭐냐면 소비자들이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대요. 그래서 침체가 오고 진짜 어려워지면 나도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 급여도 안 오를 수도 있고 내가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쓰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쓰자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년이나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은 데에 대한 심리가 현재 내가 차를 미리 사놓고 왜냐면 그때는 못 살 수 있으니까 차를 사놓고 뭐 집을 고쳐놓고 하는 수요 그리고 뭐 여행을 미리 가거나 예. 이런 수요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뭐냐면 이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가운데 아래 보이는 이 검은색 선이 기대치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파란색 선이 현재 상황의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현재 소비자 신뢰 지수는 높은 상태이지만 그리고 1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현재 돈 쓰자.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지금 돈 써놓는다고 그게 없어지나? 진짜 요게 요런 게 있다는 게 저축을 안 하나? 안 하나요? 안 하더라고요. 그 몇 퍼센트였었지? 저축률이 6%대에서 3%대인가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정확한 저축률도 수치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대에서 아마 3%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나라에서 다시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참, 그런가? 예, 막 쓰는 거 보면 그런가? 아니면 진짜 돈이 많은지 뭐 물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 맞아요.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둘이 그 집값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2억만큼의 담보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 그거 이제 다 투원해야지. 깡통 차는 거예요. 그렇죠. 깡통 차는 거.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럼 도대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사실 제가 이것도 찾다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 돈을 썼지? 근데 이게 뭐 해석상으로는 많은 헤드라인에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보고 뭐 거기서 굿즈를 산다고 경제가 뭐 소비가 막 그 정도로 높아지겠어라고 하는데 예. 약간 상징적인 단어긴 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런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레크리에이션에 썼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레크리에이션이 거의 9%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사용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은 뭐 공연이라든지 뭐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죠. 그런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푸드 서비스와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여행 가서 외식하고 숙박하고 요랬던 거. 저것도 이제 그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로 그 주변의 호텔업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건 상징적인 말이긴 한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사람들은 이쪽으로 돈을 많이 썼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야, 테일러 스위프트가 애들 돈 다 쓸어갔네 혼자서. 코 묻은 돈 자기 통장으로 다 넣었네. 그러니까요. 참. 우리 그 얘기도 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잖아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갔다. 1조 2천억 원을 4천억 원인가? 1조 5천억 원인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자산 규모가. 와.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블룸버그의 빌리어네어 인덱스라고 해서 억만장자 지수가 있는데 제가 그 지수를 여기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이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만약에 되면 제가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근데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돈을 실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요. 트랜스포테이션도 이제 우리가 뭐 수송하고 직접 우리가 자동차 타고 댕기고 이런 것들도 포함하니까 이런데 진짜 돈을 썼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돈이 많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아 오늘 근데 저 오신 분들이 다들 난리 났어. 왜요? 영어를 많이 쓰시네. IM. 예. 뭐 넥스트 타임 하십시오. 넥스트 타임. 예. Your friend와 함께.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천정조보다 작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 50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아니 뭐한 51조 정도는 있어야 돈이 있다 뭐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렇죠. 1조 2천억 그거는 뭐 그거 가지고 과자나 사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예. 1조 5천억 달러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원이에요? 한화로. 예. 하나로예요? 한화로. 하나로예요? 그렇구나. 1,400조를 벌면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거의 제가 뭐 죄송합니다. 빈쌀만 빰 후리는 거죠. 그건. 그러네. 2조 달러가 네. 빈살만이죠. 그렇죠? 예. 뭐 2천조가 빈살만의 재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 자, 이렇게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2부 요즘에 많이 날리십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